아. 오케이. 네, 그래서 수리통계학이 이제 뭐를 배우는 과목이냐. 자, 첫 번째로 기초적인 확률론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확률론이라고 하면은 확률이 뭔가, 확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뭔가, 그 다음에 분포는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거, 이런 정의들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하는 게 그럼 그 분포들에는 또 어떤 게 있나? 그러면 이제 이 디스크리트한 게 있고 컨티뉴어스한 게 있죠. 그래서 뭐 이 중에 대표적인 예시들을 몇 개 배우겠죠.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바이노미얼도 있고 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도 있고 뭐 이런 게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의 대표적인 이제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 컨티뉴어스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가우시안이죠.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제 가우시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뭐 좀 특수한 성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디스트리뷰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어떤 게 있을까를 보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추론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때려 맞추는 방법이 있고 확률적으로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죠. 당연히 이제 이걸 이제 크게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하다고 하고 그다음 이제 probabilistic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터미니스틱한 거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왜 디터미니스틱하냐라고 하면은 얘 우리가 모델에다가 어떤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제 대답을 해주잖아요. 뭐 내일 뭐 비가 올 확률이 뭐 0.4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확도가 얼마나 되냐? 0.41 정확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 올 확률이 0.4인데 해가 뜰 확률은 0.3, 0.399 뭐 이런 식으로 각 확률들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0.4가 제일 높으니까 0.4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AI들이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디터미니스틱하다고 하는 거고 이제 프로바빌리스틱한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능은 조금 떨어져요.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보완하려는 작업도 연구도 계속 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바빌리스틱하다고 하면 회귀 분석, 회귀 모델 통계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게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런 거 봤죠? 고등학교 때도 95%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0.4라는 거에 정확도가 95%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통계 처음 배운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 번의 하루가 있다고 해볼게요. 만 번의 내일이 있어요. 뭐 멀티버스처럼 닥터 스트레인지 이렇게 보는 멀티버스처럼 만 번의 그런 날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중에 95%는 0.4의 확률로 비가 왔다. 그럼 나머지 5%는 아예 안 온 거예요. 아예 확률도 없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예측의 정확도가 95%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95%는 일어난 거고 나머지 5%는 아예 안 일어난 겁니다. 이건 이제 네. 그러면 우리가 왜 하필 만 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똑같아요. 이런 거랑. 우리가 앞면 나올 확률 동전을 던졌을 때 0.5고 뒷면 나올 확률 0.5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동전을 한 두세 번 던져보면은 앞만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게 던지는 총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구한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 그러는데 0.5를 그 0.5에 점점 가까워지게 돼요. 이런 걸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제 큰 횟수만큼 우리가 트라이얼을 해봤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가 들어요. 리밋이 이제 그 극한할 때 그 리밋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리통계 원의 마지막 내용이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컨시스턴시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샘플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어, 가능한 이제 결과들을 실험의 결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면은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동전이면 헤드와 테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수학적인 거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를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 그러면 스페이스와 셋과 차이가 뭐냐? 그냥 셋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셋과 스페이스의 차이가 뭐냐면 셋은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모임이죠, 모임. 그쵸? 그럼 스페이스는 뭐냐? 셋에다가 어떤 연산 구조를 우리가 묶어서 부르는 상황을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뭐 헤드 앤 테일, 헤드와 테일만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해주냐면 이 probability라고 하는 특수한 도구를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x가 결과값이 헤드일 확률이 0.5야. 뭐 x의 결과값이 테일일 확률이 0.5야라고 하는 이 집합과 이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중간을 이어주는 도구로서 이 probability라는 걸 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특수한 연산이 바로 prob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뭐냐면 어떤 모임, 셋과 어떤 뭐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좀 복잡한 걸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하면은 뭐 이너 프로덕트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현형대수에서 배웠던 뭐 노음도 될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어떠한 연산을 추가로 집어넣은 거를 스페이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랜덤 익스페리먼트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성질을 만족을 시켜야 랜덤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샘플 스페이스가 디스크라이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안 해봐도 이 중에 일어날 거야라는 걸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당연히 환경이 동일하면 이렇게 반복 실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예시로 이제 코인 토스 하는 게 나왔죠. 헤드, 테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빨간색 주사위와 흰색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이 튜플에서 첫 번째 칸이 빨간색 관련된 숫자, 그럼 뭐 1이고 그다음에 이제 흰색은 그냥 검은색으로 채울게요. 뭐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샘플 스페이스를 제가 오메가로 표시를 할까요? 이거 교수님마다 다른데 S로 하시나요? 오메가로 하시나요? 오메가로 하시나요? 그럼 이제 오메가의 크기 우리가 이제 절대값처럼 이렇게 붙여 그냥 어떤 집합의 크기를 많이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어 그냥 개수를 말하면 돼요. 그 집합에 속한 원소의 개수. 그러면 36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칸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있고 두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 있을까? 왜냐하면 1부터 6, 1부터 6이니까. 이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했을 내용이니까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네 다 랜덤 익스페리먼트죠. 왜냐하면 우리 동전 직접 안 던져봐도 헤드나 테일 중에 나올 거라는 거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랜덤 익스페리먼트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키죠. 왜냐하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하다 보면 나올 거잖아요. 헤드 나올 거고 테일도 나올 거고 주사위도 1, 1 나올 거잖아요. 2, 3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랜덤 익스페리먼트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relative frequency라는 건데 자, 여기서
C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C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 S와 소문자 S, 그다음에 대문자 C. 자, S라는 건 그냥 오메가 원소죠. 그러니까 아까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 2 이런 게 이제 S가 될 수 있겠죠. 그 하나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C라는 거는 그 소문자 S들을 묶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C라는 거는 요 오메가에 속하는 그 원소들을 묶어 놓은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부분집합이죠. 오메가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large n번, 대문자 n번만큼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반복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심사는 그 대문자 C에 속하는 애들이 몇 번 나왔냐를 F로 할게요.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전 뒤집기고 동전 뒤집기를 예로 들자면 자, 내가 S를 H가 나오는 경우로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C로 이 S만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헤드가 나오는 경우만 내 관심사로 두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럼 당연히 오메가의 सब셋이죠. 왜냐면 오메가는 H도 있고 T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동전 던지기를 20번을 한 거예요. 20번. 그랬더니 헤드가 12번 나오고 테일이 8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대문자 n이 20이 되는 거고 관심사인 H 그러니까 C에 들어가는 애 얘가 F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인 그 레이시오는 20분의 12니까 뭐 5분의 3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5분의 3.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LLN이라고 하는데요. Law of Large Number.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학부 수준이 아니고 이걸 증명을 하는 거는 Law of Large Number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집합에다가 절대값처럼 쓰면 그냥 그 집합의 크기를 얘기한다고 했죠. 원소의 개수. 근데 우리가 관심사가 C잖아요. 그쵸? 이렇게 구한 게 수학적 확률이죠. 예를 들어서 동전 뒤집기면은 전체 H와 T만 있으니까 2, 내가 관심사가 아까 헤드였으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한 게 수학적 확률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상대적인 이 빈도라는 거는 n분의 f라는 거는 내가 직접 트라이얼을 해서 경험적으로 얻어낸 거잖아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가 나왔죠? 5분의 3 나왔죠. 5분의 3. 그러면 얘는 분명 이 헤드가 나오는 빈도를 계산을 한 건데 얘랑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2분의 1과. 그럼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게 결국에 너가 20번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대문자 n이 20번인데 2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만번, 10만 번, 100만 번 무한대로 가까워질수록 하다 보면 결국 얘네 둘이가 유사해져. 일로 수렴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밑에 조요 뭐라고 하죠? 요 써 있는 수식상에서 P가 되는 거죠. P가 이제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Law of Large Number라고 하고 뭐 큰 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그 통계 입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CLT랑은 다른 거예요. CLT는 어떤 것이든 정규분포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랑 좀 다른 내용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학적 확률 P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자, C에 들어간 원소의 수 개수 나누기 오메가에 들어간 원소의 개수. 자, 수학적으로 좀 깔끔한 노테이션으로 쓰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어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확률을 보통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한 거죠. 오메가분의 C. 오메가라는 전체 가능한 그런 possible cases의 그런 수 분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케이스들의 수. 그래서 오메가분의 C.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도 이 P 구하는 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예시 같이 볼까요? 그러면 예시가 뭐냐면 이제 C라는 게 collection of every ordered pair of omega for which the sum of the pair is 그러니까 7, 합이 7이 되게 그럼 뭐 1, 6부터 6, 1까지니까 6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나오는 relative frequency는 직접 해보면 아는 거고 밑에 나오는 수학적 확률은 오메가 개수 크기분의 C의 크기니까 주사위 전체 경우에서 36분의 6이 돼서 결국 6분의 1이 된다. 라는 뭐 그냥 간단한 고등학교 내용이죠. 고등학교 내용. 뭐 코리아 로또 45분의 6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 괜찮죠? 자, 이게 이번에 퀴즈에 나왔던데 x 플러스 1분의 x 이게 잘 봐두시고 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 보고 갈게요.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조는 X가 1달러가 되려는 베팅을 하고 제인은 X가 9가 되면 베팅을 한대요. 그럼 제인이 좀 더 이제 차이가 크니까 제인을 갖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인이 있는데 자, 제인 입장에서 연세가 이겨요. 그러면 1달러를 얻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연세가 이제 지면 패하면 9달러를 잃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인은 내가 졌을 때 잃는 손해가 이겼을 때 얻는 이득의 9배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기에 맷에 왜 꼈는가, 왜 수락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투이티브하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세가 이길 확률이 더 낮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높다고 판단한 거예요.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잘 안 일어나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률로 생각을 했을 때 x 플러스 1분의 x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 왜 그렇게 되냐? 자, 보세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방법은 이 기대값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대값이 1이 되게 맞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하거든요. 기대값이 1이 되게.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가 이길 확률이 제가 P라고 해볼게요. 그럼 연세가 질 확률이 당연히 1 빼기 P가 되겠죠. 그러면 기대값이라는 건 1 빼기 P와 걸린 돈을 곱하고 그걸 이제 다 더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 기대값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편한데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9배 차이가 나니까 연세가 이길 확률이 9배 더 높다.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실제 확률도 9배가 되게. 왜냐하면 돈 차이가 9배가 벌어지더라도 확률 차이가 9배가 나버리면 둘이 곱했을 때 기대값이 유지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대값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어, 그러니까 기대값은 expectation이죠. 어,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subjective probability라는 거는 그냥 이 존이나 제인이라는 그냥 개인이 확률이 이럴 거야라고 그냥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 확률인 거고.
뭐 정확한 게 아닙니다. 수학적인 확률도 아니고 내가 직접 트라이얼을 해보면서 얻어낸 빈도 기반한 확률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개인이 그냥 느낀 주관적인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집합론적인 내용으로 갈 건데, 자, 서브셋 알죠? 당연히. 근데 두 집합이 언제 같아요? 원소를 비교해도 되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용물을 까서 비교를 해봐도 되지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수학적인 뭔가 프루프를 할 때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면 두 집합은 같다라는 게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집합은 집합인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뭐 empty set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통. 그다음에 이제 null set이라는 용어도 혹시 시험에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제 definition이니까 넘어갈게요. 요것만 주의를 하세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자, 유니온 알죠? 인터섹션 알죠? 컴플리먼트 알죠? 이거 안 해도 되죠?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자, 그다음 함수. 자, 함수 당연히 함수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지만 우리가는 그런 수학적인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요것만 볼게요. set function QC. 자, QC라는 거는 여기 있는 example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QC라는 건 뭐냐면 QC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파지티브 인티저에 속하는 C의 원소 개수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쵸? 그럼 C가 뭐냐면 0부터 5까지의 half open 인터벌이죠. 그쵸? 0을 포함하지 않고. 그럼 이 중에 파지티브 인티저가 뭐가 있냐면 1, 2, 3, 4, 5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요. 그러면 QC는 5가 되겠죠, 그냥. 그쵸? 그러니까 이게 Q는 뭐야라고 할 게 아니라 Q가 문제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밑에 예시에서 뭐냐라고 봤을 때 그냥 fx라는 함수에다가 C에 속하는 애들을 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라? 서메이션을 해라, 더해라. 근데 이제 C에 속한 게 뭔가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죠.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근데 다행인 건 fx는 뭐만 관심 있다? 1, 2, 3, 4, 5, 6, 7이라는 자연수만 인풋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C에 들어간 애들 중에 실제로 우리가 f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1, 2, 3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1을 넣으면은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2승, 2분의 1에 3승을 하면은 8분의 4, 2, 1이 되니까 7이 된다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셋 펑션이 뭐지를 정의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으로 이렇게 익히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셋 펑션의 역할을. 자, 이것도 똑같죠. 자, C에 들어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란 건데 그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란 거니까 자, 우리가 어 그러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이제 적분을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0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죠. 이걸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는 거죠. 자, 지워도 되죠? 자, 그럼 밑에 거는 뭐냐? 똑같은 Q를 쓰고 있죠. 그럼 적분을 하란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래? C1과 C2가 겹치는 부분. 여기는 0부터 2고 옆에 거는 1부터 3이니까 1부터 2까지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쵸? 그 적분을 하면 되고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하고 이게 의외로 문제로 나오면 좀 헷갈려요. 자, 볼게요. 자, 이벤트 C1과 C2가 우리가 디스조인트 하거나 혹은 뭐 mutually exclusive ME라고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라고 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두 이벤트 셋에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을 때.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1이 헤드고 C2가 테일이면은 둘은 mutually exclusive 하거나 뭐 disjoint 하거나 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번째 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어,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파월셋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파월셋이라는 거는 주어진 집합에 모든 부분 집합을 모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헤드 앤 테일이 있으면 여기에 부분 집합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하나짜리 두 개 있죠. 헤드 아니면 테일. 그다음에 두 개짜리 자기 자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파월셋의 노테이션 얘가 지금 오메가잖아요. 우리가 파월셋의 노테이션 어떻게 쓰냐면 크게 두 개로 써요. 자, 약간 그 캘리그래픽 채로 이렇게 P를 이렇게 구부려서 쓰던가 아니면 2의 몇 승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우리 요 상황에서는 얘를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집합에 넣으면은 요 공집합 HT를 하나로 놓으면은 이거를 P 오메가라고 해도 되고 2의 오메가 승이라고 해도 돼요. 아, 그럼 P는 파월셋이니까 P겠구나. 그럼 2는 어디서 나왔나? 파월셋의 원소 개수는 그 오메가의 원소 개수를 가지고 2의 몇 승을 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거 당연한 게 고등학교에서 다 하는 내용이죠. 얘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런 노테이션이 나왔고, 자, 이 파월셋 얘기를 왜 했냐면 됐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저기 마찬가지로 캘리그래픽 채로 구부러지게 쓴 저 B. 자, 두 번째 줄. 자, B가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다 모았다는 얘기 없죠. 그쵸? 다 모아놓은 거 아니죠. 그럼 B가 파월셋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파워셋이랑 같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B는 파워셋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저렇게 길게 안 써도 수학적으로 쓰면 좀 짧게 축약을 할 수 있다라는 요 자, 그러면 이때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메가의 시그마 필드라고 부른대요. 아, 뭐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얘기도 해요. 이거 교수님이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그마 필드 혹은 시그마 알지브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항상 그렇게 불리냐? 아니죠.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공집합을 원소로 가져요. 공집합을 어떻게 원소로 가지죠? 자, B는 파월셋의 부분집합이니까 B는 원소 자체가 집합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집합 원소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losed under complement입니다. 우리가 complement, 여집합을 해도 닫혀 있다라는 거는 그 여집합을 한 애도 원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C라는 집합이 B의 원소면 그거 여집합도 무조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1번 때문에 공집합 B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럼 공집합 여집합은 전체죠. 그러면 오메가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B가 오메가의 시그마 필드이기 위한 최소 조건이 공집합과 오메가 얘네 둘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시그마 필드입니까? 라고 주어졌을 때 공집합 오메가 얘네 둘이 없으면 딴 거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걔는 무조건 시그마 필드가 아닌 거죠. 이 두 개가 없으면. 자, 그다음에 3번. 자, closed under countable union. 가산 합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countable이라는 내용이 헷갈리죠? 처음 들어봤을 건데 countable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연수와 1대1 매칭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어려운데 더 쉽게 얘기하면 무한계여도 괜찮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숫자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카운터블 유니온이냐? 자, 여기 보면은 아무리 합집합이 무한대까지 가도 i는 1부터니까 그 말은 1, 2, 3, 4, 5, 6 이런 자연수로 몇 번을 붙였다라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블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1, 2, 3, 4를 붙일 수 있으면 무한번 합집합을 해도 상관없으라는 내용인 거죠. 무한번 합집합 가능. 무한번 합집합 가능. 단 1, 2, 3, 4 이렇게 순수 숫자 인덱스 숫자 매길 수 있을 때 그게 카운터블의 의미고. 자, 그러면 다 됐죠? B에 들어있는 원소들끼리 합집합을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무한 번 하든 그 합집합을 한 결과물도 원소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와서 오메가의 시그마 필드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놈이 뭐냐라고 하면은 공집합과 오메가죠. 왜? 얘 3번을 만족하거든요. 1번, 2번 당연히 만족하고 3번 만족하죠. 왜냐하면 얘네 둘을 갖다가 합집합을 한 번 해요. 그럼 자기 자신이죠. 그럼 오메가 있죠. 공집합 있죠. 합집합을 두 번 해요. 그럼 어차피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셨어요?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멈추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밑에 예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말이 이거죠. 요 공집합과 오메가를 가진 원소 두 개짜리 시그마 필드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느냐 원소 개수가. 그러니까 하나짜리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번과 2번에 의해서 무조건 쟤는 들어가야 돼요. 필수. 그다음 이제 부분 집합을 다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B가 파월셋과 이퀄이 되겠죠. 됐죠? 제가 아까 처음에 샘플 스페이스 얘기를 했는데 샘플 스페이스가 뭐냐면 제가 그 오메가라는 그 집합에다가 probability라고 불리는 특수한 셋 펑션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probability는 어떤 거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저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집합을 원소로 받아도 B에 있는 어떤 집합을 원소로 받아도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다. 집합의 확률 값이 음수일 수 없다는 소리죠. 근데 두 번째, 오메가를 갖다가 인풋으로 넣으면은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의 확률이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자, 세 번째. 자, CI와 CJ가 만약에 B의 원소이고 mutually exclusive 한 상황인 거죠. 아니면 뭐 disjoint라는 용어도 있고 mutually exclusive 아니면 혹은 disjoint한 상황이면 이 probability를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따로 떼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볼까요? 자, C1이 H이고 C2가 T예요. 그럼 probability of 둘의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합집합은 그냥 오메가랑 같죠? 오메가의 probability. 그러면 2번 엑시옴에 의해서 1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냥 두 개를 각각 한 0.5 플러스 0.5가 같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C1을 HT로 하고 그러니까 오메가랑 같게 C2를 H로 해서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서메이션을 단순히 하면 1 더하기 0.5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을 안에서 먼저 하면 얘네 둘 합집합은 그냥 C1과 똑같죠? 그러면 1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떤 합집합을 각각 확률 구해서 더할 수 있느냐 언제만 mutually exclusive 할 때만 disjoint 할 때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리통계 원 자체가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를 당연하게 그냥
조금 엄밀하게 다시 보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space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학부 2학년 애들한테 이거를 어렵게 못 물어봐요. 아까 얘기한 뭐 집합 주고 이거 시그마 필드야?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티팍 성격상 퀴즈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probability space는 저렇게 트리플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두세 개를 묶어서 자, 첫 번째 칸에는 오메가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B가 들어가는데 B는 시그마 필드이기만 하면 돼요. 오메가의 시그마 필드이기만 하면 세 번째는 그 probability라는 아까 말한 그 특수한 연산 있죠? 집합의 을 0부터 1 사이로 매칭을 해주는 특수한 셋 펑션 그렇게 세 개의 트리플로 구성을 합니다. 트리플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엄밀하게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학원 과정에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엄밀하게 이거 낼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막 보렐셋, 세미 알제브라 이런 거를 알아야 이거를 엄밀하게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니? 잘 외웠니 정도? 이걸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 그 응용통계학과 대학원도 이거 다 안 배워요. 관심 있는 애들만 배우지. 그러니까 어렵게 안 낸다. 걱정 안 해도 되고. 자, 띠오렘. 자, 지금부터 우리가 증명들을 다 각각 볼 건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엑시옴들 있죠. 엑시옴들. 뭐 있어요? 시그마 필드의 엑시옴은 세 가지 있었죠. 공집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closed under complement이고 그 다음에 closed under countable union이고 이게 이제 그 시그마 필드 엑시옴이었고 그러니까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엑시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엑시옴 뭐 있었어요? 이거 probability set function P의 엑시옴 뭐 있었어요? 뭐가 들어와도 0 이상 오메가 넣으면 1 디스조인트 하면은 합집합을 서메이션으로 따로따로 떼서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총 세 가지에서 여섯 가지 액션이 나왔는데 이 여섯 가지만 갖고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띠오렘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직 증명되지 않은 2번 띠오렘을 갖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엑시옴들만 갖고 한번 다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띠오렘은 이거 그냥 어렵지만 이 여집합을 넘기면 얘가 1이다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거 당연하죠. 왜? P 오메가는 1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엑시옴이니까. 엑시옴이라는 거는 증명 없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엑시옴은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메가라는 거는 어떤 집합을 갖다 써도 그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얘네 둘은 당연히 디스조인트 하죠. 여집합의 그게 정이니까. 그러면 합집합으로 나타냈지만 확률 관점에서는 두 개를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봐도 된다. 증명 완료죠. 네모를 쓰면 증명 완료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모를 쓰면 뭐 여기를 색칠을 해도 되고 뭐 QED라고도 하고. 자, 2번 null set의 probability는 제로다. 아, 당연하죠. 왜? null set은 empty set인데 empty set의 complement는 전체죠. 이건데 합집합 관점에서는 이거는 그냥 이거니까 1 증명 완료. 됐죠? 제가 여기까지 엑시옴 안 쓴 거 하나도 없죠? 다 엑시옴으로만. 그럼 얘가 1이니까 얘가 이렇게 캔슬 아웃 돼서 아, 널셋의 probability는 0이구나. 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C1, C2. C2가 더 크죠, 집합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벤트도 결국 일종의 집합이니까. 그럼 확률도 더 크다. 아, 당연하죠. 자, C1, C2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부분 집합이니까. 그럼 제가 C2를 갖다가 분리를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C1 부분과 C2에서 고등학교식 로테이션 할게요.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써요. 센 마이너스라고 해서. C2에서 C1을 뺀 부분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러면 둘은 합집합을 했을 때 C2가 되고 보면 알겠지만 디스조인트죠. 겹칠 부분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할 때 따로따로 더해도 되죠. 디스조인트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그쵸?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죠? 얘는 이제 C2 빼기 C1과 동일하다라는 거.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어쨌든 프로바빌리티니까 프로바빌리티의 첫 번째 액시옴에 의해서 항상 0 이상이어야 되죠. 요 안에 있는 그 집합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얘를 지워주면 요런 부등호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이었다면 등호가 성립할 거고 뭐 아무리 작아도 0.00000 뭐 1이라도 됐다면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우리가 지웠을 때 요런 등호가 붙어 있는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된다. 증명 완료죠. 자, 여기까지도 다 계속 엑시옴만 써서 증명을 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엑시옴만 써서 하는 거. 자, 어, 그 아까 봤던 그 시그마 필드 B에서 어떤 집합 C를 가져와도 자, 이거를 항상 헷갈려하지 마세요. 자, 시그마 필드는 원소로 집합을 갖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가 집합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배웠나? 파이썬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B라는 거는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그런 게 생긴 놈인 거죠. 네, 더 어렵나 이게. 그래서 어, 저 프로바빌리티 항상 0보다 0 이상 1 이하여야 된다. 자, 해볼까요? 자, 0 이상인 거 당연하죠. 왜냐면 이거 엑시옴이죠. 엑시옴이니까. 그럼 이건 왜 그러냐? C는 오메가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죠. 물론 C가 오메가랑 같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방금 한 띠오렘에 의해서 요게 성립이 되죠? 저건 엑시옴. 이거는 previous theorem. 자, 이해 안 된 거. 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등호가 저렇게 성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띠오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문제로 나오면 뭐만 생각을 하면 되냐면 프로바빌리티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디스조인트한 애들로 쪼개면 되겠다. 그러니까 C1 컵 C2 컵이라고도 불러요. 컵같이 생겼다고 해서. 자, 이거를 우리가 관심사인데 여기다 probability를 씌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분해를 할 수가 없죠. 단순히 C1과 C2로. 왜냐하면 둘이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A 부분, B 부분, C 부분을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랑 가깝죠? 그쵸?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제가 밑에 있는 거는 어차피 보면 알 테니까 조금 간단하게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호에다가 좀 옆으로 치우고 같은 거 더하고 다시 빼도 상관없죠. 그래도 어차피 등식은 성립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B를 한 번 더 뺀 거예요, 그냥. 그럼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우리가 항상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걸 probability 관점에서 더하기로 분리하는 것만 했는데 probability 관점에서 더하기로 분리되어 있는 걸 합치어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디스조인트 하다면. 그럼 A랑 B가 디스조인트 하니까 둘의 probability를 합한 건
그냥 A 합 B 그게 C1이죠. 그럼 두 번째 빨간 네모도 C랑 B가 디스조인트니까 둘이 합집합으로 합쳐보면 그냥 C2죠. 그다음 B는 뭐예요? 두 개의 교집합. 증명 끝. 물론 뭐 이태 거랑 같은 얘기를 제가 했겠지만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등식에서 똑같은 거를 더하고 빼는 거는 뭐 확률이랑 관계없이 다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필드에서는. 사실 다 성립하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좀 수학적인 그런 거고. 자, 그럼 디어렘들 거의 다 맞죠? 밑에 뭐 몇 개 좀 더 있지만 이거 다 알죠? 자, 디어렘이 이제 몇 개 남았냐? 하나, 둘, 셋. 맞네. 자, 그래서 1번 볼까요? 자, COI라는 그런 집합 이벤트죠, 이벤트. 이벤트들의 시퀀스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그냥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또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C1보다 C2가 더 크고 C2보다 C3가 크고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저런 노테이션. 그냥 간단하게 표시한 거예요. Let C. 그럼 이러면 한 줄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성립한대요? 어, 자, probability가 저렇게 극한을 이제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인터체인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저기 막 이제 ring이란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거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set ring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배우는 거냐면 그 수학과 대학원에 이거 받아 적으실 필요 없고 그 실해석학 원이란 게 있거든요. 이걸 가면 아마 첫 시간 배우죠. 첫 시간 1단원, 1단원에서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링이란 그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용어는 몰라도 돼요.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겐톡을 보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면은 이 C라는 애들을 우리가 재정립을 하는 거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편한데 지금 increasing sequence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그냥 R1으로 놔요. 자, R2는 뭐예요? C2와 C1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그냥 C2 빼기 C1이죠. 여기가 R2네. 그쵸? 그 R3는 뭐예요? C3에서 C2를 뺀 거죠. R2를 뺀 게 아니라. 그럼 그냥 여기가 R3가 되는 거죠. 그쵸? 색깔로 하면은 C1, R2, R3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이해 안 된 거 없죠? 그럼 딱 봐도 뭐 하는 거예요? 디스조인트하게 딱 봐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C 아이들을 무한계로 합집합하면 R 아이들을 합집합한 거랑 똑같다는 거 우리 딱 봐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R들은 추가적으로 디스조인트하다라는 성질까지 갖게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자, CI라는 건 RI와 CI-1의 합집합이래요. 그림 보고 한번 만나 확인해 보면 C3는 R3와 C2의 합집합 맞죠? 그렇죠? 그리고 RI와 CI-1은 디스조인트니까 한번 볼까요? R3와 C2 디스조인트 맞죠?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디스조인트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확률 관점에서 더하기로 분리가 된다. 이거는 그냥 순서만 재배치해 놓은 거죠. 그쵸? 얘만 일로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 좌변으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CI에다가 리밋을 거는 건 합집합을 거는 것과 동일해요. 왜냐하면은 C라는 건 C1, C2, C3 점점 잡아먹으면서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긴 게 구성이.
리밋을 건 것과 무한계로 합집합을 건 거는 동일하죠. 그쵸? 근데 제가 중간 과제를 몇 개 껴 넣을게요. 그럼 우리가 이거 아까 봤지만 R로 이렇게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재구성할 수 있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R은 디스조인트니까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뺄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PRI라는 게 P 오브 CI 마이너스 P 오브 CI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이제 대신 넣으면 자,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자, 몇 개만 제가 써볼게요. 자, PR1은 PC1 마이너스 PC0인데 PC0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짝대기로. 그다음 플러스 PC2 마이너스 PC1. 보면 알겠지만 여기 왼쪽과 그 다음 거 오른쪽에 이렇게 점점 지워지는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가다 보면 뭐만 남겠어요? 여기 있는 거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것만 남겠죠? 그래서 결국 얘만 리밋으로 보낸 거랑 동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그냥 RI로 바꿔준 거 말고는 다 나머지는 그냥 좌변 우변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식노름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대부분의 상황에서 디스조인트로 바꿔주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돼서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 아마 교수님이 해주셨을 텐데, 그쵸? 이거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불스 이니퀄리티. 음, 자, 이거는 어,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인덕션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CI가 어떤 시퀀스라는 가정이 없는 거죠. 뭐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내용도 없고 뭐 디스조인트입니다라는 내용도 없을 때 무조건 이 각각 떼서 더한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 DI라는 거를 새로 정의를 하는데 DI가 뭐냐면 1번부터 i번째까지를 합집합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increasing sequence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C1이 있고 그러니까 C2가 그냥 이렇게 있고 C3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D1은 이게 되고요. 그냥 C1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D2는 C1, C2를 합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로 C2까지 집어넣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D3는 이렇게 되니까 점점 첫 번째 띠오렘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D1, D2, 다다다 이렇게. 그쵸?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그쵸? 근데 디스조인트는 아니니까 중간에 요 교집합을 한번 뺐어야 됐죠. 이것도 우리 띠오렘이 있었죠? 그쵸?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빼도 같아. 야, 빼도 같으면은 얘를 이제 날리면 이상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 자 다시 자 4.7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가 4.7 될 수 없지만 자 5, 0.3 뭐가 더 커요? 5가 더 크죠? 그럼 빼기 되는 부분 날리면 지우고 보면 이쪽이 더 크네. 그럼 얘네 둘이 같을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저 빼기 부분이 뭐일 때? 0일 때.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런 관계. 뺐을 때도 같아? 그럼 저놈이 더 크네 이런 거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만 옮겨 놓은 거죠. 요 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럼 그 상태에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증명을. 됐죠?
rule of product permutation은 안 해도 저는 될 것 같은데. 네. 컨비네이션도 괜찮죠? 자, 조건부. 아, 이거 빨리 하고 자, 끝냅시다. 자, 조건부는 뭐냐면 이 여기를 이제 given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를 읽을 때 probability of C2 뭐 given C1 이렇게 읽거든요. 자, 컨디셔널 probability는 정말 간단해요. 자, 자, 밑에 그냥 요거 C2 given C1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오메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오메가 전체잖아요, 전체. 전체를 이제 너 안 쓰고 C1으로 대신하겠다. 이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예요. C1으로 대신하겠다. 으로 대신하겠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오메가라는 게 사라져 버렸죠. C1이 전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럼 C2도 당연히 C1이랑 겹치는 부분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C1이 아닌 애는 일단 다 날리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집단을 리애드저스트먼트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재조정하는 거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뭐다? 모집단 바꾸기. 모집단이 늘릴 수는 오메가가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줄이기겠죠. 줄이기. 줄이거나 같게 하기. 같게 하기면 근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아니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자, 이거 똑같아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PC라고 해볼게요. 그냥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P 오메가 아, 오메가 분의 오메가 크기 분의 C의 크기 이렇게 했죠? 그쵸? 이거 똑같아요. 자, 분모에 뭐 들어가요? 전체. 오메가를 우리가 C1이 대신하니까 PC1. 그쵸? 분자에 뭐 들어가요? 우리의 관심사가 C2인데 그냥 C2를 보면 안 되고 C1에서 C2가 남겨진 부분을 봐야 되니까 교집합. 그러니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랑 우리가 배운 그냥 요 뭐라고 하지? 요 수학적 확률? 이거 100%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공식이 복잡하게 생겼을지라도 조금 더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얘도 프로버빌리티니까 C2가 어떻게 생겼든 0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모집단이 C1으로 재조정됐죠. 우리가 프로버빌리티 자체가 오메가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무조건 아웃풋은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C2 자리에 C1 우리가 재조정한 이게 새로운 뉴 토탈이잖아요. 그럼 뉴 토탈이 들어가니까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엑시옴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그냥 무시해도 돼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 모집단이 재조정된 상태에서 이거 그냥 가려보세요. 이렇게. 모집단이 재조정된 상태에서 디스조인트이기만 하면 합집합을 서메이션으로 뺄 수 있다. 다 아까 봤던 엑시옴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외울 게 없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당연히 공식을 암기하는 게 좀 빠르니까. 그럼 뭐 P 매일분의 교집합. 자, AND가 교집합이고요. 5월이 유니온입니다. 이거는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사실 당연한 건 게 이거 그냥 분모만 그냥 밖으로 옮긴 거잖아요. 곱해서. 그쵸? 자, 뭐만 생각을 하면 되냐? 이 기분 부분과 일치하는 말로만 날려주면 된다. 기분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날려주면 된다. 이것만 그냥 공식 암기하듯 하면 되겠죠. 사실 이거를 뭐 제가 증명을 할 건 아니고. 그냥 요건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일반화해서 두 개 교집합이 아니라 이제 K개 교집합이라고 했을 때 C1 곱하기 C2 기분 C1. 자, 이렇게 하면은 날라가니까 둘의 교집합이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C3 다음에 C1 교집합 C2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이 생긴 게 기분 부분에 오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게.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를 뭐랑 헷갈려 하냐면 이거랑 헷갈려 하거든요. C2 교집합 부분이 기분 부분에 와야 되는가 아니면 저 왼쪽 부분에 와야 되는가.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거랑 기분 부분 일치가 돼야 속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면. 됐죠? 자, 이거 증명은 뭐 인덕션으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해도 되는데 해보시고. 자, 로우 오브 토탈 프로버빌리티. 아,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조금만 어 하려고 한 저는 이거 1시간 반을 아무리 길어도 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근데 오늘 첫날이고 그동안 진도 나간 게 있으니까 교수님이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 좀 초과돼도. 자, 자, 로우 오브 토탈 프로버빌리티는 뭐 그냥 뭐 자, 오메가라는 전체 그런 셋에 C1부터 CK라는 그런 파티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칸막이가 칸칸이 나눠져 있을 때 내가 이 probability of A라는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랑 C1이 겹친 부분 플러스 A랑 C2가 겹친 부분 플러스 다다닷 A랑 CK가 겹친 부분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A라는 건 요거죠. 얘네들을 이제 합친 건데 자, 플러스 또 어떤 조건이 있느냐? A교 CI와 A교 CJ는 홍집합이죠, 교집합이. 그러니까 디스조인트하다. 언제 I랑 J가 다르기만 하면. 이건 이제 for all이란 뜻입니다. 모든. 그쵸? 그림 봐도 얘랑 얘랑 디스조인트하죠? 안 겹치죠? 또 뭐 얘랑 얘도 당연히 안 겹치고. 그러니까 어차피 유니온이니까 이거 probability 우리가 씌웠을 때 저희 이렇게 따로 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굳이 필요도 없는데 굳이 아마 방금 배운 것도 써먹어 보겠다고 또 굳이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곱해지는 거랑 기분 부분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 날라간다. 굳이 또 저런 것까지 써놓고 별거 없죠? 자, 베이지 티오렘.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거 1차 시험 진출 무조건 나와요. 자, 베이지 정리는 이제 별거 아닌데 그냥 조건부를 뒤집는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딱식만 봤을 때 여기는 이제 기분 쪽이 A잖아요. A가 주어졌고 CJ가 우리가 그 관심사인데 인터레스트인데 이 끝에 가면은 다 기분 부분과 그쪽이 바뀌어 있어요. A가 앞으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뒤집는 공식이 베이지 정리고 뭐 이게 있어서 뭐 베이지 통계학은 뭐 이제 크게 두 학파가 있는데 빈도주의가 있고 프리퀀티스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베이지안이 있거든. 뭐 이게 베이지안이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이 베이지 띠오렘을 해서 따온 거고 이게 있어서 이 베이지안이 가능했던 거고 이게 이제 영국의 1761년인가에 태어난 토마스 베이지라는 사람이 그냥 목사 겸 통계학자인데 그 사람이 만든 정리인데 이게 굉장히 아마 이제 통계학을 계속 전공을 한다면 많이 볼 거고 여기 보면 이제 해롤드 제프리라는 그 높은 사람이 영국에 썰 붙어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겠죠. 이제 베이지 정리가 뭐 기하학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도 이제 그 베이지 정리에서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긴 1900년대 영국 통계학자고 제프리스 프라이어라는 걸로 유명해요.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저는 이제 대학원 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좀 해서 다른 학부생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 잡소리고. 그래서 볼까요? 자, 자 일단 이 첫 번째 과정. 이거 당연하죠. 저거 그냥 컨디셔널의 정의잖아요. 자, 두 번째. 얘도 우리 배운 거죠. 이 기분 부분과 곱해지는 부분이 나누면 교집합으로 소거되면서 바뀐다. 여기까지도 다 이해를 했죠? 자, 세 번째. 자, 그럼 분자는 지금 그대로고 분모는 뭐 한 거예요? 아, 우리 아까 한 거. 요거. 여기다 A 이렇게 크게 그려갖고. 그쵸? 요거잖아요, 요거 분모. 그쵸? 그 디노미네이터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굳이 형태 맞추겠다고 한 거겠죠. 이렇게 바꾼 거죠?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보고 이해 못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진도를 막 복습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길게 썼는데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 거예요. 복습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아, 왜 유즈풀 하냐? 아, 뭐, 이 넘어가죠. 저 뭐 이그젠플도 자,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리고 이것도 갈게요. 뭐 문제는 이제 풀어보시면 되니까. 예시는 쉬운 문제니까.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실전에서 계산을 할 때 이게 헷갈려요. P, C, DC였나?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만 기억해라? 얘네 둘을 바꾸는 게 목적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쪽 이런 형태일 테니까 D가 오른쪽에 있는. 그럼 당연히 곱해지는 것도 그 기분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베이제 띠오렘의 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사람들은. 2021년 저도 마찬가지. 베이제 띠오렘의 본 목적은 뭐다? 얘네 위치 바꾸는 거다. C랑 D랑. 그러면 당연히 분자에도 분모에도 다 바뀌어서 나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죠? 자, 인디펜던스가 뭐냐? 자, C1이랑 C2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러냐? 기분이 되나 안 되나 똑같을 때. 됐죠? 그러면은 이 교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라. 됐죠? 자, 문제. 자, C1과 인디펜던트는 이렇게 요자로 많이 내요. 요자 노테이션. 이게 인디펜던트라는 뜻입니다. 아마 교수님도 이거 쓸 거예요. 시험 문제 될 때. 요자 같이 생긴 거. 왜 오자 안 씁니까? 오자도 많이 쓰는데 수학에서는 오자는 그 통계학에서는 선형대수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거는 그 수직 때문에 올소고널 때문에 이거 안 씁니다. 잘 헷갈려서. 자, 퀴즈가 뭐냐? C1과 C2가 인디펜던트해요. 그럼 얘네 디스조인트 합니까? 아니다. No.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고. 됐죠? 자, 그러면 밑에 거 아이템 보면은 참 C1부터 CK까지 주어졌는데 다 뮤추얼리 인디펜던트다. 그러니까 집합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죠. 성립을 한대요. 그러면 인디펜던트 한 건가요? 뮤추얼리 인디펜던트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디펜던트 하니까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짜리가 아니라 K개를 가져와도 똑같이 성립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그 컴플리먼트에도 성립이 된다. 여집합에도. 자, 이그젠플은 혼자 가서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1.4
일단 녹음을 종료할게요.